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데이 파이널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만 5번째 시간인가요? 맞죠? 5번째 시간. 네, 5번째 시간이네요. 자, 원래 있잖아요. 과학과가 제일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 수학 이런 것도 물론 양이 과학에 비해서는 많죠. 근데 과학이 시험 때 공부하기 가장 부담스러운 과목이에요. 얘를 이제 평소에 대비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죠? 우리는 영어랑 수학을 중점적으로 하지, 과학을 막 매일 열심히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시험 때 분명히 몰아서는 해야 되는데, 근데 하필 또 물리랑 과학이랑 또 다음날, 한 날 1시에 쳐야 되죠. 어, 이 시간표를 짠 센스쟁이 분은 누구신지 참 찾아뵙고 싶네요. 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케플러 법칙 문제 안 풀고 끝났습니다. 죠? 네, 케플러 법칙 어렵게 설명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세 가지 법칙만 기억하면 돼요. 케플러 제1법칙, 케플러 제2법칙, 케플러 3법칙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4번 문제 풀어볼게요. 태양 주위에 타원 궤도를 돌고 있는 행성 PQ가 두 위치 부근에서 같은 시간 동안 휩쓸고 지나간 면적 x1, s2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성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P에서 더 크다. 만유인력은 더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죠. 맞죠? 그래서 P에서 더 큰 거 맞고요. 왜냐하면 만유인력의 크기는 g r제곱분의 m이었습니다. 맞죠? 근데 이 태양의 질량은 변하지 않잖아. 행성의 질량도 변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 중력 상수도 변하지 않고요. 그러면 이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입니다. 두 개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하겠죠. 그래서 만유인력은 가까울수록 더 크겠습니다. 행성의 속력은 Q에서 더 빠르다. 아니죠? 여기서 속력이 제일 빠르고 맞죠? 여기서 속력이 제일 느리다라는 이야기 했었습니다. Q에서 더 느리죠? 정답은 2번 되겠고요. 행성의 가속도는 P에서 더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속력이 빠르니까 가속도 더 크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가속도가 P에서 더 커요. P보다는 Q가 더 커. S1과 S2는 같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봐봐. 근데 같은 시간 동안 휩쓰고 지나간 면적이라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은 요만큼 갔고 같은 시간은 요만큼 갔는데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간 면적은 같죠? 면적 속도 일정 법칙 케플러 2법칙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태양의 위치는 타원 궤도의 두 초점 중에 하나다. 요것은 케플러 제1법칙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정답 2번입니다. 볼게요. A는 근일점, B는 원일점을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A점에서의 속력은 B점에서의 속력보다 느리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니죠. 더 빠르죠. 태양에 가까울수록 속력이 더 빨라집니다. 그렇죠? A점에서 만유인력의 크기는 B점에서의 3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유인력의 크기라는 것은 F는 G, R제곱분의 M이죠. 그러면 태양의 질량과 이 행성의 질량은 변하지 않죠. 그러면 비교해야 될 것은 R제곱분의 1, R제곱분의 1이죠. 자, 그럼 봐봐요. 얘는 스몰 R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는 9R제곱분의 1이네요. 그러면 얘가 얘보다 9배 더 빠르죠. 만유인력 9배 더 크죠. 그래서 니은번도 틀렸습니다. A점에서 B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돼야 됩니다.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기억 니은 때문에 갖고 왔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 못 풀겠어요 이러면 안 돼요. 디귿만 맞습니다. 일단 됐죠? 네. 넘어가서요. 10번 갈게요. 달과 행성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글로만 주어져 있는데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일단 알아야 되는 내용에서 갖고 왔어요. 달은 지구가 달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에 의해서 지구 주위를 돌게 됩니다. 맞죠? 네. 결국에는 이 지구가 있으면 달도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구가 달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에 의해서 지구 주위를 돌게 되는 거죠. 행성은 태양이 행성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에 의해서 태양 주위를 돌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행성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서 운동합니다. 이것은 케플러 제1법칙이죠. 달과 행성의 속력은 위치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아니죠. 얘가 틀렸네요. 근일점에서 가장 속력이 빠르고 원일점에서 가장 속력이 작다라는 이야기 했었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달과 행성 궤도의 긴 반지름의 세제곱은 달과 행성의 공전 주기의 제곱에 비례한다. 케플러 제 3법칙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케플러 법칙은 그냥 왜라는 질문만 안 던지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왜? 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관찰하다 나온 거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물리 시험 파트의 최고 난이도, 여러분들이 최고로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상대성 이론인데요. 상대성 이론은 항상 얘기하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 선지의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특수상대성 이론은 결론이 4개이고요. 4개로 정리해 줄 거예요. 그러면 그거만 갖고 풀면 되거든요. 근데 좀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계산하는 부분도 간단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제가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 자,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개략적인 내용밖에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이해합시다, 우리. 특수상대성 이론은 좀 깊게 이해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요. 하지만 좀 여러분들이 버려주시면 돼요. 시간에 대한 개념을. 자, 갈게요. 상대성 이론을 시작하기 전에 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상대성 이론은 죽어도 이해되지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메가더 장군이 되지 마세요. 메가더 장군은 뭐 했냐면 상대성 이론을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냥 다 외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시험을 위해서는. 알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메가더 장군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의 생각은. 그래서 저도 메가더 장군이 안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만든 최고 속력의 로켓이 얼마냐면요. 16km/h예요. 로켓이 per hour가 아니라 km/s. 그러니까 전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협업해서 만든 최고 속력의 로켓이 16km/s예요. 1초에 16km.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1초 훅 지나면 16km 훅 하고 사라지는 그런 최고 속력인데요. 근데 빛의 속력은 얼마냐면요. 30만 km/s입니다. 여러분들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는요. 결국에는 빛에 가까운 속력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빛의 속력이 0.00001도 근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성 이론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죠. 물리교과서는 사물의 모든 이치를 다 알려주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없든 뭐 하든 다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것은 실생활에서 경험은 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의 개념을 타파하십시오. 모든 사람한테 시간은 동등하지 않아요. 미국 사람이 1초와 우리나라 사람의 1초가 동등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거, 모든 사람한테 시간은 동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은 절대적이라는 개념을 깨셔야 돼요. 이걸 못 깨면 상대성 이론이 전개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 상대성 이론의 세 번째, 제 말과 내 말이 달라요. 분명히 제 입장에서는 내 시간이 느리게 간대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요, 제 시간이 느리게 가요. 근데 이게 둘 다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뜻 봐서는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둘 다 맞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 말과 내 말이 다르다고 누구도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시간을 절대적인 답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얘는 상대성 이론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무언가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쟤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제가 나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밖에 기술되지 않아요. 이게 상대성 이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성 이론의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생각의 틀을 좀 깼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가겠습니다. 상대성 이론을 우리가 기술하기 위한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인데 이 가정이 틀려버리게 되면 특수 상대성 이론은 여러분들의 시험 속에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이 틀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예요. 빛보다 빠른 속력의 물체가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수능 시험장에서 또는 내신 시험장에서 특수 상대성 이론이 나올 수 없습니다. 빛보다 빠른 물질이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물체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특수 상대성 이론을 못 볼 리는 없다 라는 거고, 그럼 봐봐. 상대성 이론인데, 상대성 원리인데
모든 관성좌표계에서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맞죠? 이건 뭐냐면, 봐봐요.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다르게 정의하면, 시공간은 관찰자에 따라, 근데 이 관찰자라는 말을 아주 유식한 말로, 관찰자가 서 있는 개에 따라, 기준개에 따라, 달리 정의 내려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우리가 생각하는 1초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1초가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관찰자에 따라서 달리 정의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봐봐. 그러면 이 공이 떨어져요. 공이 중력 가속도 10m/s 제곱의 가속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공을 봤을 때의 공의 움직임을 이제 기술을 할 거예요. 그러면 공의 TV 그래프를 그려볼게. 공의 TV 그래프를 그려보면 공은 속력이 0에서부터 속도가 0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중력 가속도가 10이니까 일정하게 속도가 올라가야 될 거예요. 맞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자, 이게 믿기지 않겠지만 열기구입니다, 여러분들. 열기구야. 열기구에 사람이 타고 있어. 근데 이 열기구는 10m/s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알겠죠? 10m/s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 공의 움직임을 기술해 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의 공의 움직임은 봐봐. 이 사람은 지금 상대 속도의 개념에서 기술을 해야 돼요. 뭔 소리냐면 얘는 10m/s로 내려가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공의 속력이 0인 상태를 보고 있단 말이야. 공의 속도가 0인 상태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공은 어떻게 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쵸? 자기는 10m/s로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공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이 방향을 플러스라고 할게요. 그러면 공은 마이너스의 방향으로 가겠죠. 그래서 공의 속도가 마이너스 10m/s로 보여지게 될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 봐도 공의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죠. 그러면 요렇게 TV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가 지나면 이 사람은 10m/s로 내려가고 있죠. 근데 공의 속도도 10m/s잖아. 그러니까 공의 속도가 0으로 보이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그래프를 이어보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즉 등속 운동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정지해 있는 사람이나 공은 10m/s 제곱이라고 하는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야. 됐죠? 근데 요렇게 정지해 있는 사람이나 요렇게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요. 관성이 성립하는 좌표계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관성이 작용하죠. 그래서 관성좌표계라는 표현을 쓰고요. 관성좌표계에서는 물리법칙이 동일하게 성립한다. 즉 시공간은 관찰자에 따라서 달리 정의 내려진다 라고 하는 것이 상대성 원리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광속 불변의 법칙이에요. 절대로 빛의 속력은 변하지 않아요.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아. 어느 관찰자가 보더라도 어떤 광원이 빛을 쏘더라도 일정해요. 빛의 속도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광속 불변의 원리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미안해요. 자, 상태가 말이 아니야. 자, 이 사람들이 동시에 이제 가요. 근데 얘가 자, 광속은요, 진짜 특이한 애야. 누가 보더라도요, 어떤 게 빛을 쏘더라도요, 빛의 속력은 일정해요. 근데 그 빛의 속도가 얼마냐면 30만 km/s거든. 30만 km/s야. 그래서 이런 광속의 속력은 특별하기 때문에 어떤 이름을 붙여줘요. 그 이름이 바로 C입니다. C. 광속의 이름이 뭐라고? C. 그러면 어떤 사람이 0.7C로 운동하고 있다는 얘기는요. 뭔 소리냐면 어떤 사람이 21만 km/s로 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0.3C로 운동하고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사람이 A고 이 사람이 B야. 그러면 A가 봤을 때 B의 속도는 어떻게 보일까요? A가 봤을 때 B의 속도는 자기가 0.7C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왜 이 사람 뒤로 가? 0.4C만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B가 봤을 때 A의 속도는 0.4C로 앞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맞죠? 근데 여러분들 요거는 맞는데
자, 우주선이 있고요. 미안해요, 우주선이야. 그 다음에 광원이 있어요. 광원. 그러면 우주선이 0.7c의 속도로 가요. 근데 여기서 빛을 쏴요. 그러면 얘는 c의 속도로 가죠. 그러면 이 사람이 A고 이 사람이 B라고 칠게요. 그러면 A가 봤을 때 B의 속도는 얼마라는 겁니까? 얘가 봤을 때 얘의 속도는 그렇죠. 0.3c여야 되겠죠. 맞죠? 아니라는 겁니다. 빛의 속도는 네버 불변이야. 그러니까 0.7c로 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빛을 보면 c로 보인다는 거야. 광속은 불변한다는 거야. 이게 광속 불변의 원리예요. 됐죠? 그러니까 상대 속도가 원래는 성립을 했는데 근데 빛을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빛의 속도는 항상 c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정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든 걸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되나요? 네. 그렇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성의 상대성인데요. 이제부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론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게 동시성의 상대성, 시간 팽창, 길이 수축입니다. 그럼 볼게요. 하나의 상황에서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이 다른 관측자가 보면 동시에 일어난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동시성의 상대성이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봐봐요. 자, 요렇게 빛을 쏘는 광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A와 B까지 여기서 요까지 거리는 동일해요. 이 사람이 이제 스위치를 누르면 동시에 이렇게 A와 B로 가요. 됐죠? A와 B를 향해서 가는데 그러면 이게 빛 검출기거든요. 그러면 이 검출기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 반짝해요. 검출기가. 그럼 봐봐요. 빛이 이렇게 가서 검출기에 닿는 시간하고 요 시간하고 요 시간이 동시더라는 거야. 이 안에 사람 입장에서는 동시더라는 거지. 근데 이 바깥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얘 입장에서는 동시인데 얘 입장에서 보면 우주선 봐봐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같다 그랬잖아. 근데 밖에서 보면 우주선이 움직여요. 밖으로. 요만큼. 그래서 더 빛이 안 가도 되죠. B 쪽에서 더 가까워지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애가 원래 여기 있어야 정상인데 여기로 가더란 거야. A 입장에서 봤을 때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로 더 가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깥 사람 입장에서 보면 B가 먼저 반짝 A가 반짝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A든 B든 둘 다 반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과 내 말이 달라요.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과 우주선 밖에 있는 사람이 얘기가 달라. 근데 둘 다 틀린 말 하지 않았어. 둘 다 맞는 말이야. 알겠죠? 우리가 항상 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얘 말이 맞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 말도 맞아요.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도.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하나의 상황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두 사건이 다른 관측자가 보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동시성도 상대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한쪽에 서 있던 사람이 번개를 봐요. 근데 여기서 번개 번쩍 여기서 번개 번쩍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1과 2가 동시에 번쩍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빛의 속력에 가깝게 막 달리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원래는 여기에 있었는데 이렇게 달린 거잖아. 맞죠? 그러면 1번에서 번쩍 2번에서 번쩍 하더라도 2번이 먼저 보이고 1번이 보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2번이 먼저 보이고 1번이 보였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말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이 사람 말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동시에 불이 번쩍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동시가 아니더라는 거지. 이해돼요? 동시성이라는 것도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그러면 이해됐으면 됐어요. 더 이상 건들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뭐냐면 시간 팽창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하죠. 아, 물리 포기할래라고 이야기하는. 도대체 이걸 왜 1단원에 넣어놨는지 대학 과정에 가도 손색 없는데. 자, 그러면 봐봐요. 시간 팽창인데 이 시간 팽창을 여러분들한테 쉽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건 실제적인 계산과 거리가 멉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계산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서 좀 안 맞긴 한데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시간의 개념을 타파할 수 있는 좋은 글이라서 그냥 제가 요 얘기를 좀 하려고요. 이해되죠? 자, 그럼 볼게요. 달리기 경주를 해요. 우주선과 빛이. 그래서
이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땅 하고 시작을 올리면 얘는 빛을 쏘고요. 얘는 우주선이 가요. 근데 이 우주선의 속도를 0.5c라고 하기로 해요. 근데 얘는 빛의 속도는 c죠. 그러면 얘는 원래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고.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여러분들 30만 킬로미터라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빛의 속도는 얼마라 그랬죠? 30만 킬로미터 퍼 세컨드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 걸려야 돼요? 그렇죠. 1초 걸려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0.5c로 가는 사람 입장에서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속도는 15만 킬로미터 퍼 세컨드 남았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2초에 여기에 도달해야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레디 스타트 하고 이제 깃발 내렸어요. 그러면 빛 빵 이제 우선 빵 동시에 출발했어. 근데 빛이 1초 만에 여기를 딱 닿았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스톱 이랬단 말이야. 이해돼? 얘가 스톱 이랬어요. 근데 이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짜증을 내요. 열을 받았어, 이 사람. 이 사람 열 받았어. 왜 열 받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 열 받았니? 아니, 너 공정하게 한다며. 근데 이건 공정하지 않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잉? 뭔 소리지? 그럼 봐봐요. 이 빛이 30만 킬로미터를 갔죠. 그럼 여러분들 이 얘는 우주선 안에 타고 있는 애는 몇 킬로미터를 갔어? 15만 킬로미터를 갔죠. 맞죠?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15만 킬로미터를 갔어요. 이 누구의 입장에서? 바깥의 사람 입장에서. 맞죠? 바깥의 사람 입장에서는요. 얘가 공정한 거예요. 근데 얘 입장에서는 0.5c로 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얘의 상대 속도가 얼마야? 그치? 상대 속도가 0.5c가 아니라니까? 상대 속도가 c야. 그러니까 얘가 봐도 빛은 c의 속도로 가. 그러면 이 c가 30만 킬로미터를 다 왔대. 이해돼? 그러면 얘한테는 1초죠. 근데 얘 입장에서는 15만 킬로미터를 간 게 아니라는 얘기야. 이해되죠? 그럼 봐봐. 얘 입장에서는요, 상대 속도가 c라니까? 이게 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짜증난 일인지 가르쳐 드릴게요. 상대 속도가 c야. 그러면 1초에 얼마 앞서 있었어야 돼? 그렇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앞서 있었어야 되잖아. 맞지? 근데 얘가 여기는 15만 킬로미터 지점이야. 맞지? 근데 얘 입장에서 보면 얘는 얼마 앞서 있어요? 15만 킬로미터 앞서 있어. 맞지? 얘 입장에선 상대 속도가 c라니까? 그러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앞서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 맞지? 근데 얘는 고작 15만 킬로미터밖에 앞서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얘 입장에서는 0.5초 올라갔다는 소리지. 아니 그러니까 0.5초 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너 1초 준다며. 그래놓고 왜 0.5초 만에 휘슬 울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 이 얘기가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틀린 건가요? 아니죠. 틀리지 않았어, 전혀.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0.5초 올라갔는데 쟤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게 바로 시간 팽창의 개념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그냥 여러분들의 시간에 대한 개념을 좀 타파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럼 봐봐요. 이제 또 다른 실험을 하나 해보려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이 거울을 하나 설치해놨어. 그리고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서 믿을 건 빛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 사람이 광속 불변의 원리 이런 걸 들었어.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믿을 게 빛밖에 없어. 그래서 빛을 갖다가 깜빡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1초라고 정하기로 한 겁니다. 이해돼요? 빛이 여기서 반짝해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을 1초라 정하기로 했어요. 됐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의 1초는 자, 요까지의 높이가 d라고 하면 d라는 거리를 c의 속력으로 간 거죠. 맞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1초는 뭐냐면 c분의 d야. 맞지? 그러니까 지금 1초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거리와 속력을 사용한 겁니다. 알겠죠? 거리와 속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시간이라는 게 중요해. 지금 1초가 c분의 d야. 맞지? 근데 바깥의 사람 입장에서 보면 또 이야기가 달라져. 바깥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요렇게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빛이 요렇게 가는 거야. 이해돼? 빛이 요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빛이 요렇게 가는데 몇 초가 흐른 거야? 1초가 흐른 거야. 맞지?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빛이 요렇게 가서 1초가 걸린 거고, 빛이 요렇게 가서 1초가 걸린 거야. 그러면 두 사람의 1초가 달라져요. 두 사람의 1초가 달라진다니까? 그럼 봐봐. 얘 입장에서는, 자, 이 기차라고 하긴 좀 그렇고, 우주선이 V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V의 속력. 그러면 V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시간은 몇 초 흘렀다니? 1초 흘렀지, 맞지? 근데, 일단 이 1초라고 하기가 그래서 요 사람이 측정한 시간은 C분의 D야. 근데 요 사람이 측정한 시간을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T0라고 합시다. 우리. 그러면 이 사람은 T라고 할게요, 그냥.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요 길이는 얼마냐면 요 길이는 이게 이 우주선이 V의 속도로 T초만큼 간 거야. 맞지? 틀린 거 아니죠? 네, V의 속력으로 T초만큼 갔어. 그리고 요만큼은 얼마냐면 D야. 맞는 말이죠, 맞죠? 네, 요만큼은 D야.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D를 뭐라고 정의하기로 했는데 CT0. 맞지? 이 D라는 값을 다르게 나타내면 CT0예요. 맞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얼만데? 요 길이는 여러분들 뭐야? 그렇죠. 빛이 요만큼 간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CT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T라고 하기로 하자.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빛이 이 속도로 T초만큼 간 거리죠. 다시.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이 측정한 시간은 T0야. T0라는 건 여기서부터 요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고 여기서부터 요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빛의 속력분의 거리예요. 맞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이 사람 입장에서 측정한 시간 T라고 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 여기서부터 요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T야. 그러면 빛은 속력이 C잖아. 그러면 C의 속력으로 T초만큼 간 거야. 근데 기차는 요렇게 움직이지. 기차라고 하지 말자 했는데 자꾸 기차를 하네. 우주선이 요렇게 움직이지. 그러면 이 우주선이 갔을 입장은 그쵸? V의 속도로 T초만큼 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아까 얼마였는데? D죠. 여기의 길이는 D야. 근데 D를 다르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뭐니? CT0죠. 맞죠? C 곱하기 T0잖아. 그러면 얘를 CT0라 쓸게. 그럼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하는 거 맞아요? 맞죠? 그럼 봐봐요.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은 됐나요?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은 뭐의 제곱? 빗변의 제곱. 이해돼?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T와 T0의 관계예요.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라고? T와 T0의 관계야. 분명히 같은 시간이 흘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니더라는 거지. 그래서 T와 T0의 관계를 찾으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결국에는 T는 몇 T0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T0를 갖다 몰아줄래. 어디로 몰아줄 거냐면 여기로 몰아주려고. 그러면 C제곱 T제곱 마이너스 V제곱 T제곱은 C제곱 T0 제곱이 됩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들 T제곱만 남기고 C제곱 마이너스 V제곱을 넘길게요. 나눌게요. 그러면 C제곱 마이너스 V제곱분의 C제곱 T0 제곱이 되죠. 맞죠? 자, 그러면 얘를 약분을 좀 해보려고. C제곱으로. 근데 얘는 C제곱을 약분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T제곱은 1 마이너스 C제곱분의 V제곱분의 T0의 제곱이죠. 맞나요? 약분했어? 그러면 T라고 하는 값은 뭔데? 얘 루트 씌운 값 아니니? 그러면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제곱 이렇게 써도 되니? 분의 T0의 제곱은 루트 씌우면 T0잖아. 맞지? 그래서 결론 T는 뭐야? 1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제곱분의 1 T0죠. 다시 뭐라고요? T는 이 사람이 측정한 빛이 요까지 가는데 시간은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제곱의 루트 시온값 분의 1의 T0죠. 그럼 봐봐. 얘가 2초를 재면 얘는 5초가 나와. 이상하지. 맞죠? 분명히 이상해. 근데 둘 다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둘 다 맞는 말이지. 이게 바로 여러분들 시간 팽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외울 건 뭐냐면요. 이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 사람의 시간은 어떻게 가요? 느리게 가요.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 사람의 시계는 느리게 가요. 왜요? 이 사람은 2초 만에 여기 갔다 왔는데 나는 5초 만에 저기를 갔거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요. 그러니까 이 철수라고 할게요. 철수 입장에서 볼 때 영희는 시간이 느리게 가요. 시간이 팽창한 것처럼 보여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t0라고 쓰기는 했지만 1-c분의 v의 제곱 루트 분의 1 맞죠? 우리가 얘를 t0라고 쓰긴 했지만 이걸 고유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고유 시간의 정의는 뭐냐면 빛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하죠. 그러면 이 빛과 함께 운동하는 사람 이해돼? 빛과 함께 운동하고 있는 사람이 잰 시간이 t 고유입니다. 그러면 영희가 t 고유죠. 그러면 철수가 뭐란 거야? t지. 그래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시간이 느리게 가. 됐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반대도 성립한다. 영희의 입장에서 봤을 땐 철수의 시간이 느리게 가. 쟤 왜 저렇게 시간이 느리게 가지? 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원리에서. 느리게 간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영희의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철수가 우주선을 타는데 지는 여기로 가지. 근데 이걸 생각 못하고 철수가 뒤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철수의 입장에서의 빛은 이렇게 가는데 맞지? 그러니까 봐봐. 철수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빛은 이렇게 가는 건데 영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철수는 이렇게 빛의 시간이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은 논리로요. 철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영희의 시간 느리게 가지만 영희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철수의 시간 느리게 갑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전개 시간 팽창의 크기 계산하기인데 자, 잘 봐요. 잘 봐요. 자, 영희의 입장입니다. 영희의 입장에서의 빛은 요렇게 똑딱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면 요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우리가 방금 했던 계산 또 해보려고 그러면 빛은 2L의 거리를 C의 속력으로 가요. 이게 영희가 측정한 시간이야. 근데 철수가 측정한 시간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죠. 그 우주선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요렇게 간다라고 했어요. 근데 요만큼이 요만큼을 t 고유라고 합시다. 우리 t 고유야. 그러면 요만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냐면 우주선이 v의 속력으로 갔을 때 t초만큼 간 거야. 됐어요? 근데 요만큼은 또 뭐냐면 빛이 t초에 요만큼의 거리를 갔거든. t초에 요만큼의 거리를 갔어. 근데 빛의 속력은 c다.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ct는 뭐냐면 요거 더하기 요거야. 그래서 나누기 2를 해줄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게 vt고 요게 2분의 ct야. 그 다음에 요게를 재야 되는데 여기는 2L이야. 2L. 근데 아까 우리가 2L을 나타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 했어. t 고유 곱하기 c라 그랬죠. 그래서 얘를 t 고유 곱하기 c라고 적을 거야.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거거든. 여기서.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어떻게 쓰냐면 4분의 c제곱 t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를 재야 되는 거 같죠. 그러면 2분의 vt의 제곱 맞니? 그러면 4분의 v제곱 t제곱은 t 고유 돌았는가 봐. 다시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얘는 2분의 vt야. 얘는 2분의 ct야. 그 다음에 얘는 2L인데 2L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c t 고유. 됐어요? 그러면 얘는 4분의 v제곱 t제곱 더하기 c제곱 t 고유의 제곱은 이해돼? 4분의 c제곱 t제곱이야.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서 4배를 때려볼게. v제곱 t제곱 더하기 4c제곱 t 고유 제곱은 t 고유를 이렇게 쓸게요. c제곱 t제곱이 되죠. 그럼 다시 얘가 뭐냐면 이제 또 뭐라 줄 거야? c제곱 t제곱 마이너스 v제곱 t제곱은 이해돼? 그러면 여기는 4c제곱 t 고유의 제곱이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고? 1-c분의 v의 제곱분의 1 t 고유는 t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돼요? 힘들죠? 네. 요걸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으셔야 돼요.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두 번씩이나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계산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두 번씩이나 계산을 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유가 있어. 그렇지? 증명할 수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길이 수축을 한번 보려고. 길이 수축.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또 나와야 됩니다. 우주선 안에서 짜증내고 있는 사람이. 돼요? 자, 그럼 봐봐. 이렇게 또 같은 얘기야. 또 같은 얘기인데 1초에 또 이렇게 왔어.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호루라기를 휙 하고 불었지. 근데 이 사람이 또 짜증을 내는 거야. 이번에는 뭐라고 짜증을 내냐면 자, 얘의 상대 속도, 얘가 봤을 때 얘의 속도는 뭐야? c지. 그러면 1초에 30만 킬로미터 멀어져야 되는 거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30만 킬로미터 똑같다 치고. 그러면 내가 흐른 시간은 몇 초밖에 안 돼? 그치? 내가 흐른 시간은 0.5초밖에 안 돼. 왜? 빛은 15만 킬로미터 앞서 있어야 되니까. 돼요? 그러니까 A의 입장에서 보면 그 빛은 30만 킬로미터 1초에 앞서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아직 15만 킬로미터밖에 앞서 있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A의 입장에서 보면 0.5초밖에 안 지났지. 그러니까 자기는 0.5초에 15만 킬로미터를 간 거야. 돼요? 그러면 1초가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1초가 지나면 여러분들 미안 0.5초 흘렀지. 그러면 1초가 지나면 그쵸 15만 킬로미터지. 맞죠? 왜? 얘의 속력은 아까 0.5c라며요. 15만 킬로미터 per second라며요. 그러면 요까지 가는데 1초가 걸리잖아. 맞지? 그러면 아까는 1초에 그러니까 얘의 속도는 15만 킬로미터 per second니까 그러면 여기서 1초에 도달하면 15만 킬로미터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여기랑 여기가 30만 킬로미터 아닌 거야. 너 길이 잘못 쟀어라는 거예요. 돼요? 너 길이 잘못 쟀어. 내가 측정했을 때 15만 킬로미터인데 내가 1초 만에 여기를 왔는데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이 A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랑 요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돼 보인다는 거야? 수축해 보인다는 얘기야. 요게 길이 수축이야. 그럼 봐봐요. 우주선의 길이를 재요. 이 영희의 입장에서 보면요. 우주선의 길이는 똑바로 재요. 그러면 D야. 근데 바깥에서 보면 0 아니더라는 거지. 바깥에서 보면 0 아니더래. 이 우주선의 길이가 뭐 한 것처럼 보이냐면요. 줄어든 것처럼 보여요. 길이 수축. 이해돼요? 길이 수축한 것처럼 보인다고. 그러면 길이 수축이 얼마만큼 됐는가를 계산하는 게 로런츠 인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었죠. 자, 철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B시계가 있다고 치어요. 영의 입장에서도 B시계가 있어. 영의 입장에서 이 B시계를 쳐다봐. 이해돼? B시계가 있어. 근데 철수가 측정한 시간이 T 고유라 그랬죠. 왜요? B시계랑 함께 움직이고 있으니까. 근데 T 고유에 아까 계산한 대로 바에 따르면 1-C분의 V의 제곱분의 1이었잖아. 맞지? 그게 뭐야? 영희가 측정한 시간이야. 영희가 측정한 시간. 이해돼? 영희가 측정한 시간이었어. 그러면 V를 요렇게 줄게요. 0.8C. 그러면 여러분들 0.8C니까 그럼 계산해볼까? 철수가 측정한 시간이 T 고유라며. 근데 루트 1-C분의 0.8C의 제곱분의 1이죠. 그러면 이게 영희가 측정한 시간이야. 그러면 철수가 측정한 시간은 1초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얘를 계산하면 0.6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알려드릴까요? 3분의 5가 나와. 그러면 영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3분의 5초가 나오더란 거야. 이해돼? 근데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여기서부터 요까지 철수가 움직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철수는 T 고유라고 T 철수라고 시간을 쟀다고 칩시다. 근데 영희가 A에서부터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영희가 이 철수가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T라고 합시다. 영희가 측정한 시간을요. 그러면 영희의 입장에서는요. 철수는 L의 길이를 0.8c만큼 속력으로 가고 있어요. 속도로 가고 있죠. 맞죠? 그러면 요만큼의 시간이 걸릴 거야. 맞지?
근데 아까 얘기했죠. 영희의 시간은 철수보다 빨리 가요. 그러니까 영희가 봤을 때 철수는 시간이 느리게 가는 대상이야. 그러면 철수가 측정한 시간은 뭐냐면 철수가 측정한 시간은 이 L분의 L 나누기 0.80보다 작다는 거야. 아이 어렵다. 자, 요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러면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들 빛의 속력은 동일하다 그랬죠? 모든 곳에서 봤을 때 빛의 속도는 동일해야 되는 거야. 근데 철수가 측정해도 이 자신의 속력은요 0.8c예요. 맞죠? 영희가 측정해도 이 철수의 속도는 0.8c예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 이 철수가 측정한 시간하고 영희가 측정한 시간하고 설명이 안 나오네? 설명을 잘 할 수 있었는데 설명이 잘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결론만 이야기하자면요. 철수는요. A와 B 사이의 거리가 줄어든 것처럼 보여요. A와 B 사이의 거리가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철수의 입장에서는요. 길이 수축이 일어나요. 돼요? 그러니까 영희가 측정한 길이가 L이라면 철수가 측정한 길이는 L보다 작아야 돼.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결론. 자, 최종 결론을 내자면 정지한 물체가 운동한 물체를 보거나 또는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정지한 물체를 보면, 즉 상대 속도가 있는 물체를 보게 되면요. 항상 여러분들 광속은 불변해요. 특수상대성 이론의 최종적인 결론을 내드린가요? 광속은 불변해. 일단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시간이 늘어나게 보여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시간이 팽창한다는 얘기는요. 그 사람의 시간이 적게 흐른다는 말과 똑같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나는 5초 올랐는데 쟤는 2초 오른 거고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우주선에 있는 사람이나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남의 시간이 적게 흐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의 길이가 수축한 것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반대도 성립해요. 그 다음에 질량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거는 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이거는 시험 때까지는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미온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특수상대성 이론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이 미온인데 특수상대성 이론을 이 미온을 갖고 어떻게 증명하냐면 봐봐요. 미온의 고유 수명은요 엄청 짧아요. 지금 무질 때만이 코만한 시간이에요. 미온의 시간은. 근데 이 미온이 지상에서 원래 관측되면 안 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미온의 속도는요 빛의 속도의 약 99%인데 그래도 얘는 너무나 수명이 짧아서 얘는 지표면에 도달하면 안 되는 애였어. 근데 미온이 지표면에 도달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두 가지 관점의 입장에서 해석해낼 수 있어요. 왜 미온이 지표면에 빨리 도달하는지.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인터뷰가 필요해요. 누구의 인터뷰가 필요하냐면 미온의 인터뷰가 필요하고요. 지표면에 정지해 있는 관찰자 입장에서의 인터뷰가 필요해요. 그러면 미온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생각보다 짧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죠? 미온은 생각보다 길이가 안 길던데요? 짧던데요? 근데 이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요. 생각보다 오래 살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봐봐. 둘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 미온이 왜 지표면에서 관찰되는지. 근데 미온의 입장에서 보면 생각보다 길이가 짧던데? 그 다음에 관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생각보다 오래 살던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런지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자, 이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미온은 움직이는 대상이죠. 맞죠?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는 대상이야. 그러면 빛의 속도의 거의 99%로 움직이고 있는 대상이니까 내가 정지해 있는 내가 움직이고 있는 상대방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간이 팽창한 것처럼 보인다고요. 이해돼요? 미온의 길이가 수축하기도 하지만 미온의 시간이 적게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미온의 속도가 0.8c라고 할게요.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그러면 얘 입장에서 봤을 때 미온의 속도는요. 미온의 고유 수명이 있어요. 미온의 고유 수명. 이 고유 수명보다 더 훨씬 오래 살아요. 얼마만큼 오래 살게 되냐면 3분의 5배만큼 오래 살게 돼요. 됐죠? 그러니까 지표면서 관찰이 되는 거야. 실제로. 이해돼? 근데 미온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미온의 입장에서 본다는 게 잘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온의
옆에 관찰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뮤온 옆에 관찰자가 있어. 근데 이 관찰자도 빛의 99%의 속도로 막 내려가고 있어요. 미친 듯이.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여? 그렇죠? 나는 정지에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러면 얘가 움직이는 걸로 보여. 그러면 얘가 그렇죠? 길이가 수축한 것처럼 보여요. 됐죠? 그래서 이 뮤온의 입장에서는요. 길이가 수축한 것처럼 보여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뮤온이 지표면에서 관찰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자, 요 사람이 엄청나게 잘 정리해줬어요. 내가 보는 뮤온의 수명은 100만 분의 2초. 내가 보는 뮤온의 수명은 1만 분의 2초. 그러면 뮤온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의 본 수명이니까 얘는 고유 수명이야. 뮤온의. 됐지? 근데 이 사람의 시간은 왜 이렇게 빨라요? 100만 분의 2초랑 100만 분의 2초 엄청 짧아졌다. 근데 얘가 봤을 때 뮤온의 속도는 10,000 분의 2초야. 그러면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살죠. 뮤온이 생각보다 오래 살던데요 라고 이야기하잖아. 지금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났다고? 시간이 팽창했기 때문이지. 근데 길이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봤을 때 에베레스트의 길이는 8,800 그러니까 이 정지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베레스트 산이 8,000m지. 근데 얘는 뮤온의 입장에서 보면 몇 미터 안 된다? 그래서 관찰될 수 있다. 지표면서.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팽창 길이 수축 다시 정리할게요. 자, 정지한 물체가 운동하는 물체를 보거나 또는 운동하는 물체가 정지한 물체를 보더라도 광속은 불변해. 근데 남의 시간이 팽창한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남의 시간이 적게 흐르는 것처럼 보이고 남의 길이가 수축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이해돼요? 네.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시간 팽창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길이 수축을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길이 수축. 그러니까 길이 수축을 먼저 생각하고 나면 시간 팽창이 이해가 될 수도 있어. 봐봐. 철수의 입장에서는 A와 B 사이의 거리가 L보다 작다니까? L보다 작아. 그러면 0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A, B 사이의 거리는 L이야. 근데 철수가 보든 영희가 보든 둘 다 0.8c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건 맞죠? 그러면 철수가 측정한 A와 B 사이의 시간은 A와 B 사이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작겠죠? 근데 영희의 입장에서 보면요. 길이가 얘보다 길기 때문에 A와 B 사이 거리를 길게 측정했기 때문에 시간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얘의 시간이 팽창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길이 수축이 더 이해하기가 쉬워. 약간.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OX 퀴즈 풀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관측자에게 동시에 일어났대. 그러면 다른 관측자에게는 항상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맞지? 아니라는 거야.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동시라는 것도 상대적이라는 거지. 정지한 A가 움직이는 B를 보고 있어. 이때 서로 상대방의 시기가 천천히 가는 것으로 보여. 맞죠? 정지한 관찰자가 움직이는 애를 봐더라도 움직이는 애가 정지한 애를 보더라도 서로의 시기가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 다음 빛의 속도에 가깝게 날아가는 시계를 볼 때 시계의 시간은 거의 흐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빛의 속도에 가깝게 날아가면 날아갈수록 저 사람의 시간은 더 많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여. 그러면 거의 시간이 안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정지한 관측자가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날아가는 화살을 보면 원래의 고유 길이보다 짧아 보인다. 정지한 관측자가 움직인 물건을 봤지. 그러면 그 고유 길이보다 짧아져야죠. 이해돼요? 그 다음 날아가는 화살의 길이는 화살과 함께 움직이는 관측자에게는 원래 고유 길이보다 짧아 보인다. 날아가는 화살의 길이는 화살과 함께 움직이는 관측자에게는 원래의 화살 길이가 보이겠죠. 왜냐하면 화살과 함께 움직이니까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특수상대성 이론은요.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로런츠 인자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 결론 얘만 외우면 돼요. 외우세요. 이해가 안 되면. 알겠죠? 네. 근데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알겠죠? 네. 그러면 이제 로런츠 인자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면 얘를 계산해보자라는 거야. 됐죠? 그림같이 우주비행사가 0.8c의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부터 8광년 떨어져 있는 별로 여행을 떠나. 그러면 우주비행사가 느끼는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인데 중요한 건 우주비행사는 지구와 별 사이를 운동하고 있죠. 그러면 지구와 별이 멈춰있는 게 아니라 지구와 별이 운동하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길이가 수축해. 맞지?
길이가 수축해. 그러면 지구로부터 8광년이란 건요. 얘가 측정한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어느 사람이 8광년이라고 측정한 거예요. 그러면 우주 비행사는 그만큼 거리가 짧아지죠. 그러면 얼마만큼 짧아지냐면 로런츠 인자만큼 짧아지더란 거야. 그러면 고유 길이란 거는 멈춰있는 사람이 측정한 길이가 고유 길이야. 됐지? 그러면 8광년이야. 근데 요 로런츠 인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로런츠 인자 외우시라 그랬죠? 1-c분의 v의 제곱분의 1. 근데 그러면 로런츠 인자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 없나요? 네, 그래서 제가 다 해봤어요. 로런츠 인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로런츠 인자가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모든 숫자를 다 측정해봤는데요. 쉽게 하는 방법 가르쳐드릴게요. 0.8c는 뭐야? 5분의 4지. 5분의 4c죠. 맞죠?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1분의 c분의 v의 제곱 루트 분의 1 이렇게 할 거거든. 그러면 1 마이너스 그러면 우리가 이미 그러면 예를 들어 a분의 bc라고 해봅시다. a분의 bc 그러면 얘를 제곱하면 a 제곱 분의 b 제곱 c 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요거 나누기 c 제곱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약분을 해볼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일반화를 시키고 있는 거야. a 제곱 분의 b 제곱 루트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같죠? 그러면 얘 통분해 볼게요. a 제곱분의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야.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볼게요. 얘가 뭘 의미하냐면 요게 a라고 하고 요게 b라고 했을 때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요게 d라고 합시다. d. c라고 하면 또 빛의 속도랑 헷갈리니까 d라고 합시다.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뭔데? d 제곱이잖아. 그거의 a 제곱이죠. 자, 그러면 이거 결론을 내드릴게. 뭐냐면 봐봐. 5분의 4c의 속도로 달리잖아. 그러면 이게 5고 이게 4야.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얘는 3이라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로런츠 인자는요. 5분의 3분의 1이에요. 다시. 자, 그러면 이제 편법 알려드립니다. 이 증명은 한 거니까 방금 전에. 그러면 편법 5분의 4c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로런츠 인자를 계산하는 방법 4, 5 피타고라스 수가 핵심입니다. 됐죠? 4, 5 피타고라스 숫자 3이 남아있죠? 그러면 가장 긴 변이 밑에 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을 올립니다. 그리고 분의 1 씌우면 로런츠 인자. 다시 여러분들 5분의 3c가 있어. 이걸 계산할 때 로런츠 인자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3, 4, 5가 피타고라스니까 5는 그대로 놔두고 4를 여기다 씌워. 그 다음에 분의 1 무조건 해줘야 돼. 그러면 로런츠 인자는 4분의 5가 되죠. 자, 좀 더 13분의 12c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수에 의하면 5, 12, 13이죠. 그러면 로런츠 인자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13분의 12 말고 뭘 집어넣어? 5를 집어넣어. 분의 1 해. 5분의 13이 로런츠 인자야. 알겠지? 자, 그렇다면 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편법 알려드린가요? 그러면 8광년보다 로런츠 인자만큼 줄어들어 보이겠죠? 그러면 지금 로런츠 인자가 어떻게 되는 거야? 5분의 4니까 5분의 3에 뭐 한 거? 역수치한 거. 즉 3분의 5만큼 줄어들어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8광년에 5분의 3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맞죠? 왜 다시 5분의 3이 됐어요? 3분의 5분의 1 곱해야 되니까 5분의 3이 된 거야. 그러면 5분의 24광년, 즉 4.8광년으로 보이겠죠. 우주 비행사는 여기가 8광년이 아니라 4.8광년으로 보인다는 거야. 그러면 우주 비행사가 측정하는 여행 시간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봐봐. 자기는 4.8광년으로 날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 됐지? 4.8광년을 0.8c로 날아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럼 봐봐. 자, 4.8광년을 0.8c로 날아다니고 있으니까 우주 비행사는 자기가 6년 여행을 했다고 생각을 할 거야. 됐지? 이해돼? 근데 지금 3번 한번 볼게요. 우주선이 지구에서 출발해서 별에 도착할 때까지 지구에서 측정한 우주선의 시간은 몇 년 흘렀니? 그럼 봐봐. 그러면 자, 우주선이 지구에 출발해서 별에 도착할 때까지 이 사람이 느끼는 시간은 몇 년? 6년. 방금 전에 계산했잖아. 근데 지구에서 본 사람은요, 이게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거라고. 왜? 운동하는 물체를 봤으니까. 그러면 지구에서 측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 6년에 로런츠 인자배만큼 시간이 팽창하겠죠.
시간이 더 빠르게 가겠죠. 팽창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로런츠 인자 아까 얼마였어? 3분의 5였지. 그러면 요거 곱하면 10년이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10년이란 말이야.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8광년을 가고 있잖아. 우주선이. 0.8c의 속도로. 이러면 안 되네. 맞나요? 이러면 안 되나? 5분의 4분의 8 되네요. 미안. 자, 8광년의 길이를 0.8c의 속도로 달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리 우주선 10년 간 거야. 근데 이 안에 있는 철수는 길이가 줄어 보인다니까? 4.8광년으로. 그러면 4.8광년을 자기는 0.8c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주 비행사는 자기가 6년 동안 갔다고 생각한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길이 수축은 먼저 생각하면 쉬워요. 길이 수축은 먼저 생각합시다, 우리. 자, 어떤 자의 길이 방향으로 빛의 속도의 60%로 움직이는 관측자가, 그러니까 말이 어려워. 자, 자는 정지해 있어 지금. 근데 관측자가 0.6c의 속도로, 빛의 속도의 60%라는 얘기는 0.6c로 달리고 있다는 얘기죠. 0.6c로 달리는데 이 사람이 본 자의 길이는 1m래. 그러면 봐봐.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가 운동에 있다고 느끼지. 맞죠? 그러면 운동하고 있다고 느끼니까 얘는 길이가 수축하죠. 맞죠? 그러면 얘가 봤을 때 수축한 길이가 1m야. 그러면 봐봐. 자기가 측정한 길이에 로런츠 인자배만큼 수축한 길이가 1m라고. 그러면 로런츠 인자 어떻게 계산해? 0.6c 5분의 3c잖아. 그러면 로런츠 인자는 5분의 4에 역수치하면 로런츠 인자 된다고. 그래서 L 곱하기 5분의 4가 1m니까. 그러면 정지한 관측자가 측정한 자의 길이는 1 곱하기 4분의 5, 즉 1.25m가 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 자, 움직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로런츠 인자배만큼 길이가 수축해. 알겠죠? 근데 움직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지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움직이는 사람이 로런츠 인자배만큼 시간이 느리게 가. 이거 이해하라고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볼게요. 요거는 이제 좀 쉬운 문제인데 100km/h로 달리는 기차에서 속도가 100km/h인 사람이 속도가 100km/h인 화살을 쏜대. 근데 그림 나는 같은 기차에서 레이저를 쏴. 30만 km/s. 돼요? 그러면 이제 옳은 거 고르라는 건데 가에서 관측자가 본 화살의 속도는 200km/h다. 200만이 아니지. 200km/h 맞아요? 맞아요. 왜요? 얘는 화살은요 가만히 있어도 100km/h로 보여요. 근데 여기에 내가 속도를 얼만큼 더 더해준 거야. 100km/h를 더 더해준 거야. 200km/h로 보이겠죠. 나에서 관측자가 본 빛의 속도는 30만 km/s보다 빠르다. 아니에요. 빛의 속도는 30만 km/s보다 빠를 수도 없고 느릴 수도 없어요.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해요. 광속불변. 그다음 빛의 속도는 광원이나 관측자의 속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게 맞는 거죠. 답은 기억 디귿이 됩니다. 6번. 그림과 같이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하는 기차 안에 레이저로부터 같은 거리에서 빛을 검출하는 장치 A와 B가 설치되어 있어. 기차가 0을 지나는 순간 철수가 A와 B를 향해서 동시에 레이저 빛을 쏘았대. 그러면 철수가 볼 때는 A와 B의 레이저 빛이 동시에 도달하죠. 근데 0이의 입장에서 보면 기차가 요렇게 가니까 검출기가 더 빨리 가고 더 멀리 가죠. 그러니까 A가 먼저 도달한다고 느끼는 거야. 그러면 A와 B한테 레이저 빛이 도달한 사건은 철수와 0이한테 둘 다 동시가 아닌 거죠. 철수만 동시인데 0이는 아니란 거야. 기차 안과 밖에서 자연계의 물리 법칙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돼요. 맞죠? 왜 그래요? 왜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빛의 속도가 전부 다 C잖아. 이해돼? 빛의 속도가 전부 C라는 거야. 그래서 리을 맞아요. 알겠죠? 자연계의 물리 법칙이 전부 다 동일하게 적용돼. 자, 그럼 8번 봅시다. 민수가 우주선을 타고요. 지구에서 6광년 떨어진 어떤 행성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6광년 떨어진 어떤 행성으로 여행을 갔어. 근데 우주선의 속도가 0.6c야. 그러면 민수가 행성에 도착했을 때 민수가 측정한 여행 시간이야. 그럼 봐봐. 길이 수축은 먼저 생각하라 했죠? 민수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6광년으로 보이지 않아요. 길이가 수축해요. 얼마만큼? 그치? 로런츠 인자만큼 길이가 수축해요. 그러면 로런츠 인자 계산하면 5분의 3c로 달리고 있었으니까 5분의 4가 되겠고 그걸 뒤집으면 4분의 5네. 그러면
이 민수가 본 거는요. 육광년의 5분의 4죠. 그래서 5분의 24예요. 즉 4.8광년으로 보여요. 근데 민수는 자기도 0.67로 달리고 있다는 걸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은 몇 년으로 측정해요? 그렇죠? 민수가 봤을 때는 8년이야. 근데 여러분들 바깥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얘는 6광년을 0.67로 이동하고 있는 거야. 맞지? 6광년을 0.67로 이동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6광년에 5분의 3이니까 3분의 5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10년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의 사람에서 봤을 때 민수는 10년 걸렸어. 근데 민수의 입장에서는 고작 8년 걸린 거야.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12번 한번 볼게요. 이거는 객관식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지표면으로부터 약 10km 높이의 상공에서 발생한 뮤온이 약 0.99c의 속도로 매우 빠르게 운동하는데 뮤온은 원래 수명이 매우 짧아서 지표면에서 관찰할 수가 없어. 근데 지표면에서 관찰이 돼. 그래서 뮤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뮤온의 입장에서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니? 아니지. 자긴 자기 시간대로 흘러갔어. 이해되니? 뮤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간이 천천히 흘러간 게 아니야. 누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관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 뮤온이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거지. 그러면 뮤온의 입장에서 보면 뭐 때문이야? 그치? 얼마 안 멀던데요?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야. 왜? 뮤온의 입장에서는 여기 길이가 수축한 것처럼 보이니까. 지표면에서 봤을 때 뮤온의 시간은 천천히 흘러가. 맞지?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 됩니다. 됐죠? 네.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일반 상대성 이론이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들 상대성 이론 여러분들 특수 상대성 이론도 소화해내기 힘든데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도 소화해내셔야 됩니다.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요. 문제를 어렵게 물어볼 수가 없어. 왜요? 그렇죠. 이게 대학 과정이야. 사실 더 깊게 들어가면. 볼게요. 자, 일반 상대성 이론의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갈게요. 일단 물체가 가지는 질량으로 인해서 중력이 생겨. 근데 그 중력 때문에 공간이 휘어지게 된다는 거죠. 공간이 휘어지게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근데 또 그 공간이 휘어지게 되면 큰 중력을 받는 공간이라는 뜻이다. 근데 걔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르더래요. 됐죠?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런지 이제부터 설명을 하려고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빛의 휘어짐이에요. 빛이 휘어진다는 건데 잘 봐. 내가 만약에 빛의 속도에 가깝게 내가 우주선을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주선을 얘가 타고 가고 있어요. 자, 얘가 우주복을 안 입었네? 그러면 원래 빛은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원래 빛은 어떻게 움직여야 돼? 그렇죠. 직진해서 움직여야 돼요. 원래 빛은 직진해야 되는 게 맞단 말이야. 근데 나는 어떻게 가고 있어요? 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 방향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가고 있어요. 맞죠? 빛의 속력에 거의 근접하게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요렇게 직진한다 하더라도 내 입장에서 보는 빛은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요렇게 보인다는 거죠. 자, 이걸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펜 드시고요. 종이 하나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조심하셔야 됩니다. 종이를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동안 펜으로는 일직선을 긋습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들은 분명히 일직선을 껐는데요. 종이에 나타난 선은 휘어지게 보여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빛의 휘어짐인데요. 이게 왜 그러면 증거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엄청나게 빠르게 가속하는 물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빛이 휘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빛은 가장 빠른 거리를 찾으려고 해요. 왜요? 빛은 직진하는 성질이 있거든. 우리가 빛이 직진하는 성질은 배웠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빛은 가장 빠른 루트를 찾으려고 하는데 빛이 휘어진다는 얘기는 그게 가장 빠른 루트라는 거죠. 즉 이것이 무엇을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공간이 휘어져 있다는 걸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빛이 휘어질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요? 공간이 휘어진다는 이야기라고요. 됐나요? 자, 그래서 공간이 휘어진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가속 운동은 빛을 휘어지게 만드는데 중요한 거는 중력과 가속 운동을 구분할 수가 없대요. 중력과 가속 운동을 구분할 수 없어. 그래서 중력도 빛을 휘어지게 만들어. 즉 공간을 휘어지게 만들어. 자, 그러면 일반 상대성 이론을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냐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빛과 시공간을 휘어지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중력은 빛을 휘어지게 만들어. 근데 시공간도 휘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빛이 휘어진다는 얘기는 빛은 가장 간단한 루트를 찾아서 가야 되는데 시공간이 휘어져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말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끌어내는 결론이 중요한 게 등가원리입니다. 등가원리. 등가원리. 갈게요. 자, 그러면 등가원리란 건 뭐냐면 봐봐요. 이 철수가 이제 밖에 그러니까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우주선이 그 날아가고 있는지 가만히 있는지 몰라. 그러면 철수한테 공 하나 던져주는 거야. 공 하나. 그러면 공 하나 던져주고 나서 이제 얘 보고 막 알아보라 그래. 그래고 우주선을 띡 하고 출발시켜. 그러면 봐봐요. 얘는 중력이 있죠. 그렇죠? 얘는 중력 때문에 내려간 거야. 공이 내려가고 있는 건. 맞지? 근데 봐봐. 이 공은 가속 운동을 하죠. 지금 우주선이 가속 운동을 해. 그러면 공이 받는 관성력은 반대 방향으로 생기겠죠. 맞죠? 공은 관성력을 받아. 맞지? 근데 공은 원래 가만히 있으려고 했어. 근데 우주선 위로 가. 그러니까 자꾸 요렇게 공이 닿는 것처럼 느껴져. 맞지? 근데 철수의 입장에서 생각해볼까요? 철수 입장에서는 어머? 공이 떨어졌네? 나 그러면 지구에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낀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등가원리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가속 운동을 하면 뭐가 생긴다? 관성력이 생긴다. 우리가 이거는 뭐에서 배웠어요? 뉴턴 운동 제1법칙에서 배웠어. 가속 운동을 하면 관성력이 생겨. 그러면 이 관성력하고 중력하고 구분이 안 되더라는 거야. 이해돼? 근데 여러분들 방금 전에 했죠. 가속 운동은 뭘 휘어지게 만들어? 빛을 휘어지게 만들어. 그러면 빛이 휘어진다는 얘기는 뭔데? 공간이 휘어졌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가속 운동이랑 가속 운동으로 생기는 관성력이랑 중력은 똑같다며. 구분할 수 없다며. 그러면 중력이 빛을 휘어지게 만드는 거고 중력이 시공간을 휘어지게 만드는 거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공간이 휘어지면 이런 식으로 설명한대요. 중력에 의해서 시공간이 휘어지게 된다. 라는 식을 이렇게 2차원의 평면으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다는 걸 알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여러분들 지구도 분명히 중력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봤을 때 빛은 직진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왜 빛이 직진하는 것처럼 보일까? 이게 문제잖아. 그러면 봐봐. 중력이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한 이유가 이거야. 중력이 빛을 휘게 만들어. 근데 공간이 휘었어. 그러니까 빛이 휘어진다는 얘기는 공간이 휘어진다는 얘기까지는 알아들을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왜 우리가 못 느끼냐는 거야. 그 빛이 휘어지는 걸 왜 못 느끼는 거야? 왜 우리는 중력 안에 있는데? 그 이유는요. 지구 정도의 중력은 중력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이 휘어진 걸 모르는 거예요. 한 태양 정도 돼야 태양이 지구의 질량의 한 300만 배거든요. 그 정도 돼야 티가 나. 이해돼요? 태양 정도 돼야 좀 티가 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여러분들 블랙홀. 블랙홀이 여러분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데요. 블랙홀은 뭐냐면요. 지금 요렇게 아주 멋있게 그려놨는데요. 요거 순뻥입니다, 여러분들. 블랙홀 이렇게 안 생겼어, 알겠지? 블랙홀은 우리가 중력이 어마무시하게 커져서 그러니까 중력이 어마무시하게 커지면요. 공간이 많이 휘어지겠죠? 공간이 많이 휘어지는 거예요. 근데 빛이 요렇게 빨려들었다가요. 다시 못 나와요. 왜요? 얘 중력이 너무 커서요. 중력이 너무 커서 못 빠져나오는 거야. 그래서 빛조차도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모든 물질을 다 빨아들여요. 블랙홀에서. 그러면 우리가 블랙홀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러면 어떻게 알았냐면 이 미스테리예요. 이 과학사의 항상 미스테리인데 이 바깥에 이상하게 X선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분명히 모든 물질은 다 이 안으로 흡수되는 게 정상인데 X선이 나와. 그 다음에 가스가 나와. 가스. 블랙홀 주변에 가스 이상한 대기가 있어요. 이게 과학사의 미스테리야. 그렇다고 어떤 천문학자 이 블랙홀이 궁금해서 뛰어 들어갔어. 그러면 이 사람은 블랙홀에 들어가자마자 찢겨 죽어요. 중력 때문에. 또 혹시나 살았다 하더라도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를 지구의 어떤 사람에게도 알려줄 수가 없어. 그게 블랙홀입니다. 과학사의 미스테리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야기가 4개가 있죠. 여러분들 학습지에 들어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 4개를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1번 이야기의 주제는 뭐냐면 뉴턴의 중력 이론의 결정과 중력의 근본적 성질을 설명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등장이라는 건데, 뉴턴의 중력 이론은요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어요. 중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뉴턴은 중력이 만유인력이라 생각했어. 만유인력. 그래서 지구가 어떤 물체에서 끌려당기는 그 만유인력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중력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근데 지구를 누가 끌어당겨? 우리가 끌어당기는 위에는 중력이 없는데, 이 얘기야. 알겠죠? 뉴턴의 중력 이론에는 큰 결점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 중력의 근본적 성질이 뭔지 몰라. 뉴턴도 몰랐었어. 근데 아인슈타인이 그 중력의 근본적인 성질을 뭐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렇죠. 중력은 시공간을 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게 됐다는 얘기야. 그 이야기 자세히 읽어보시면 1번 이야기는 쉬워요. 꽤. 2번은 뭐냐면 상대 속도와 광속 불변의 법칙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수류탄을 던지면 상대 속도에 맞는데, 즉 수류탄을 20km/h로 던지면 내가 30km/h로 도망가면 나는 수류탄을 맞지 않지. 근데 중요한 건 레이저건을 쏘면, 레이저건, 그러니까 레이저 맞으면 난 죽는 거야. 근데 레이저건을 쏘면요, 내가 아무리 빛에 근접하게 도망가더라도요 C의 속도로 나를 부딪히게 되더란 거야. 그게 광속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가 등가 원리인데, 등가 원리는 여러분들 방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가속 운동과 중력을 구분할 수가 없더라는 거지. 관성력과 중력을 구분할 수 없더라는 거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블랙홀인데요. 블랙홀의 뜻, 그리고 사건의 지평선.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빛이 스쳐 들어가느냐 아니면 빠져나오느냐의 경계가 사건의 지평선이야. 그러면 이 사건의 지평선 근처를 이렇게 날아다니면 여기는 중력이 아주 큰 곳이기 때문에 시간이 느리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건의 지평선을 근처로 이렇게 지나가면요, 아주 아슬아슬하게 지나간다 치면 한 10,000년 정도를 10초 안에 흘러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시공간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블랙홀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블랙홀은요 여러분들 별이요, 별. 어떤 행성이야. 행성인데 얘의 중력이 어마무시하게 큰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안 보이는 거지, 블랙홀도 정확하게 그리면 하나의 행성처럼 그려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볼게요. 그림 가에서 다와 같이 철수가 높은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요. 이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요, 가의 경우 빨라지고 나의 경우 느려지고 다의 경우는 일정해요. 그러면 지금 요렇게 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더 빨라져, 맞지? 그러면 빨라진다는 얘기는 요 방향으로 가속도를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관성력을 반대 방향으로 봤습니다. 맞죠? 근데 얘는 원래부터 지구가 잡아당기는 무게에 있었잖아. 그러면 가의 경우에 철수의 몸무게는 무거워지겠죠. 그 다음에 얘가 느려져. 느려진다는 얘기는 속도가 이건데 가속도를 반대로 받았다는 얘기죠. 가속도를 반대로 받았어. 그러면 관성력은 과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네. 그러면 중력이 있었는데, 그러면 나의 경우에는 가벼워지겠죠. 다의 경우에는 일정하니까 변함이 없겠죠. 그래서 답은 뭐냐면 증가한다, 감소한다, 변함 없다.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측정한 철수의 몸무게 알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블랙홀에 대한 설명 물어봅니다. 무거운 별이 붕괴하여 수축할 때 공간이 굽어져 블랙홀이 형성된다. 맞는 얘기고요. 중력이 매우 커서 근처를 지나는 빛마저도 흡수해요. 블랙홀의 어떤 경계에서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걸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블랙홀이 접근할수록 중력이 커져서 시간이 점점 느리게 가요. 여러분들 중력이 크다는 얘기는요,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얘기예요. 시간을 휘어지게 만든다 했잖아. 시간을 느리게 가게 만든다는 얘기야. 4번이 정답. 블랙홀에 가까이 있는 물질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때 방출한 X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죠. 과학사의 미스테리라고 하면서 죽겠어요. 맞죠? 죽겠는데 여러분들 드디어 여러분들 물리 시험 범위를 3시간 안에 다 정리했습니다. 아, 저도 대단하지만 여러분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요걸 듣고 있다면 진짜 대단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본 슬라이드 페이지 수가 106페이지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다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헛짓거리 하지 마시고요. 다른 문제 풀지 마시고 제가 갖고 온 문제도 쓸데없는 문제가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풀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강의를 복습만 잘해주셔도 물리는 점수 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리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배운 데에서 충실하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제 물리를 이만 보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남은 거 2개밖에 없죠. 과학 B랑 과학 C 파트. 그러면 과학 B랑 과학 C 파트 2시간 안에 다 정리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쉬었다가 과학 B 파트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